타이포그래픽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우리 카페에도 보면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그 항목이 있거든요. 타이포그래픽. 타이포그래픽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포토샵도 디자인을, 타이포그래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타이포그래픽에는 글자를 가지고 글자이지만 마치, 그림과 같은 효과를 내주기도 하고요. 타이포를 가지고, 지금 파테슘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타이포에 대한 걸 위주로 좀 많이 해줬어요. 타이포그래피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뭐 젤다의 전설부터 해서 뭐 이제 활동의 전설은 게임의 그 로고 타이포인데 여러 가지 본인이 작업했던 것에 대한 타이포를 모아놓은 게 있고요. 그 글자에는 이 게임이나 이 지금 뭐 망자 라이프라는 어떤 애니메이션 뭐 만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타이틀에는 그 컨셉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파티슘이라는 디자이너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 인기 있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타이포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저렇게 움직임이 있고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이펙트가 들어가는 건데 글자를 약간 선형 문자처럼 했는데 저런 드로잉은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랑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갖고 운영을 해줬는데 자, 파티슘이라는 디자이너의 내가 상형 문자처럼 이용돼 있는 타이포 그래픽을 응용한 것들이 있고 이걸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션 그래픽이에요. 자, 타이포 그래픽에 대한 거는 이제 내 자료를 보여주자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혹시 보여준 적 있었어요? 타이포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 보여준 적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따로 없었습니다. 네. 자, 타이포 그래픽과 관련한 이미지를 보여줄 건데요. 포토샵은 그래픽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래픽에는 글자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꼭 그 내용의 컨셉에 맞는 폰트, 예를 들어 공포물이에요. 그러면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폰트가 사용되면 안 되겠죠. 공포물이면 그런 공포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폰트를 사용해주고 타이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어떤 이미지를 글자로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뭔가 약간 나른하고 온도감이 약간 따뜻한 것 같고 뭔가 빈티지스러움도 느껴지고 뭔가 향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고흐의 해바라기가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향수 지명 광고의 이미지를 타이포로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타이포그래픽은 이렇게 어떤 문단의 내용을 가독성보다는 글자에 약간 이런 이펙트를 줘가면서 문단으로 글자로서 약간 그래픽적인 효과를 넣어주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영화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이 영화는 뭔가 굉장히 좀 스릴러라던가 뭔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이제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이 A라는 글자를 통해서 보여져요. 그럼 이제 그 A가 어떤 글자의 대표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단어에서 대표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타이포그래픽에서는 글자만 우리가 인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종이와 물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글자가 연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보면 실타래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소재는 제한은 없어요. 근데 원래 타이포그래픽이라는 거는 이런 스케치 같은 걸 해가지고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고 거기에 채색을 입혀서 작업을 또 해주기도 하죠. 자, 지금 보여주는 이거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를 정말 트리로 표현해줬고요. 되게 매끄러운 선이 되게 우아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글자의 내용도 담고 있고 글자의 형태에서 또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타임이라는 글자 안에 시계의 요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제 스포츠 광고도 굉장히 그 타이포그래피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약간 요건 좀 이렇게 비주얼 펀, 약간 좀 재미 요소를 더해서 버거이지만 이 버거 안에 머스터드, 케찹, 치즈, 버거, 베이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재료를 글자로서 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버거는 광고하고 너무 참 실제로 받아보면 배신감 느끼는 게 광고에는 볼륨감이 굉장하지만 실제로 받으면 아주 말도 못하게 초라하죠. 어, 잠깐 아까 그 광고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도 이 글자를 가지고 활용한 것들이 많고요. 아디다스의 옷도 어떤 거 보면은 아디다스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을 글자로서 표현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여기에는 이 I'm gonna make it better라는 문장 하나밖에 없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단순하게 시작해서 여기에 테두리가 들어가고 또 글자의 폰트가 달라지면 글자밖에 없지만 어쩐 그래픽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요. 볼게요. 지금 보면 그냥 어떤 이미지나 어떤 뭐 사진 같은 게 없더라도 글자만 보더라도 글자를 가지고 응용했을 때 얼마나 꽉 찬 그래픽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담겨진 의미도 달라지지만 굉장히 글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훌륭한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고 의미를 포함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도 드로잉은 이제 일러스트라고 하는 벡터 방식 프로그램에서 드로잉을 해주고 물론 포토샵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그 특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요 작업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글자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타이포그래픽의 부분적인 거를 또 포토샵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포토샵에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해주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요 두 개의 느낌으로 포토샵에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특히나 이 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라인 위에 글자가 얹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라인은요 우리가 패스로 그려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자, 요 예제에는 패스라는 팔레트에 보면은 이미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펜툴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 펜툴 위에 자 타입 툴이 위에 있으면 마우스 커서 바깥에 이런 라인이 있고요. 이런 패스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자의 모양이 패스의 모양처럼 모양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패스 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막 썼어요. 뭐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작게 써보고요. 글자를 좀 작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글자는 일단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좀 줄여볼게요. 자, 이런 글자를 우리가, 뭐, 얇게 한번 해볼까요? 글자를 썼으면 이걸 다시 한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패스만 있으면요, 나는 이런 느낌의 글자, 이제 배경에다 클릭해주면은 글자만 보이고 라인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패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글자를 얹혀서 표현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면에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포토샵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9-7번에 보면 나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이미지에 이렇게 유리병 같은 병 안에 글자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패스해 보면은 이미 벌써 펜툴로 만들어 놓은 의자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내용은요. 우리 예제에 텍스트 한글 파일이 있어서 이 한글 파일에서 텍스트만 복사를 할 건데 이미지에서 보면은 약간 뭔가 가구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가구에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텍스트가 있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내용을 복사를 할게요. 이런 것들은 글자가 되게 작아야 촘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를 12로 할게요. 그리고 폰트는 아까 했었던 그냥 타임뉴 로먼으로 해주고요. 자,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을 때, 그리고 테두리 위에 있을 때, 이번에는 패스 안에 있을 때는 테두리가 동그랗게 바뀌어지고요. 제가 바로 안에서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V를 눌러서 글자를 다 빽빽하게 채워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를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T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글자가 드래그가 되고요. 단락을 보기 위해서 위에 보면은 문자 단락은 저는 강제 정렬을 해서 양쪽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줄 간격에 대한 게 이제 오토로 잡혀지는 건데 저는 한 12 정도로 해서 좁게 잡아 볼게요. 다 됐으면 선택 툴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글자를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봤던 이 이미지에 들어가는 타이포그래픽의 스타일은 포토샵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장을 저는 JPG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PS도 같이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픽 관련한 이미지 작업은요, 포토샵에서 할 때도 있고 일러스트란 프로그램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주로 일러스트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자,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이제 주말 동안 쉬었다가, 월요일 날 여러분 접속하면은 나머지 이제 진도 나가고, 챕터 10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말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 작업, 모아서 제출해 주면 되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온 학생들은 뭐 어려운 거 없이 작업했던 거만 모아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월요일 날 여러분들 나한테 보여줄 거는요. 일단 이거 유리 와인잔 저는 색이 좀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좀 예쁘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치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고 싶은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주말이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이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카페를 창업하면 이런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자, 요거는 스티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런 테두리 같은 거 정리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볼륨감 보여지게끔 보여주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가고 싶은 지역 명칭을 적어주고 지금 타이포그래피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캘리포니아 뭐 어디로 했어요.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문양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글자의 폰트도 최대한 좀 그런 연상되는 폰트로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글자의 마스크이긴 하지만 나는 글자 마스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해줘도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글자의 마스크 영역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펙트를 넣어줬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카페의 느낌을 뭐 넣어주고 싶으면 해주고요. 나는 여기 더 더불어가지고 문양도 좀 넣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어제 배웠던 것 중에 그 사용자 모양 도구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모양들이 또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뭔가 나는 어떤 뭐 문양을 좀 더 넣고 싶은 사람들은 뭐 더 넣어도 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사람들은 뭐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패스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타이포에 대한 거는 꼭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 유리잔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예쁘게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월요일 날 작업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녹화된 건 보내줄 거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복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